지역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새해를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모시고 신년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태백 씨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폐광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 또 고원 웰리스 도시, 그리고 최근에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까지 확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류태호 태백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백시장 유태호입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LG 헬로비전이 강원도 지역 도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뉴스 전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이제 이런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벌써 민선 7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몇 개월 남았네요. 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떤 부분 좀 보람된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3년 넘는 동안 참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오고 일을 해왔죠. 네, 나름의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길어졌고 그 시기 동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방역 활동에 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지키고 왔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그 가장 큰 수원 사업이었던 교정시설 유치도 됐고요. 네. 그것이 이제 또 지역이 다시 좀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도 됐고요. 또 코로나19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탄페이가 잘 유통이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는 덕에 우리 지역의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켜낼 수 있는 좋은 토대도 됐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지난 3년 돌아보면 뭐 여성 친화 도시가 선정이 됐다든가 평생 교육 도시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는 태백시의 청렴도가 네. 제가 재임하는 동안 매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상승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공직 사회가 특히나 이렇게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훨씬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이런 좋은 그런 네. 바탕들을 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중요한 측면 하나는 결국 이제 어떤 일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하는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건데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우리 태백시가 A등급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성과들도 참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지역 발전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또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뭐 중장기 발전 계획부터 또 청렴도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챙겨보신 지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재작년에 교정시설 유치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좀 준비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현재 KDI에서 기본 계획이 이게 타당한가 하는 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에 끝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부 예산이 법무부에 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4억 가지고 법무부에서 기본 설계 용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지에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예산을 이미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웠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 용역을 진행해 나가고요. 이러면서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 나가면 원래 계획은 2028년도에 완공인데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그 시기가 완공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완공까지 또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해주신 탄탄페이 1,000억 원 발행액이 돌파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탄탄페이 효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 탄탄페이 출시하면서 구호로 내건 게 그거죠. 쓰면 쓸수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지역 경제가 탄탄해진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이름처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2월 초에 그 정부에서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정책 자금을 제외하고 이미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에는 1,000억 돌파한 기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100만 네. 원까지 확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동안 성과를 이렇게 지켜보면 살펴보면 최소한 월 한 58억 이상이 네. 계속 좀 지역 경제에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지역에서 유통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탄탄페이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탄탄페이가 있어서 많이 또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 부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걸로 보고 계시고, 지난해도 저희가 취재하기도 했었는데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완공돼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태백시가 또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해서 좀 어떤 현황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백이 아주 좋은 자연 자원이 있다는 거죠. 이 자원들이 어떤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풍력의 시도 적극적으로 출자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태백에 있는 풍력을 하는 지금 기존의 발전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발전 회사들도 지역에 일정하게 좀 기여를 해서 풍력 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네. 거기에 또 이분들도 이제 같이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의 풍력이 공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태백이 가진 자연 자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태백이 가진 자연 자원 하면은 산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산림을 활용해서 뭐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획 갖고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첫 번째로 그렇게 해야 될 게 관광인 거죠. 예,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하나의 측면은 산림을 산업으로 또 좀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들이 이제 산림산업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자원,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이 아주 중요시되고 이런 시기에 산림을 잘 가꿔서 자연도 보존을 하고 또 기후위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가꾸는 과정에서 생산된 산림이 지역의 에코잡시티라고 우리 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하는 그런 코어 산업인 우두칩 발전소에 쓰이기도 하고 네. 또 이 목재들이 별도로 해서 또 목재 산업을 또 하나를 형성을 해서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관광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산림을 산악지형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태백시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또 스포츠 마케팅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극복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은 현재 올해는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696억의 네.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 참 어려웠는데 스포츠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요. 올해도 그것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회 숫자도 훨씬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3개 전국대회, 도대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40개 넘는 대회를 태백에 좀 계속 좀 유치를 해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인구 감소 시대에 생활 인구를 늘려가는 그런 역할들도 스포츠 대회 유치하는 이런 일들이 작용을 좀 하게 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고 올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교통망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좀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이제 확정되는 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태백시 입장에서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실까요? 같은 시군이 같이 노력해서 참 큰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네.
동서육축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사업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진행되는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같이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정이 중점 추진 사업으로 확정이 됐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건설이 돼야 네.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루빨리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관광객도 찾아오고 또 기업 유치하는데도 좀 되죠. 유리한 조건들이 될 거고 이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마 고속도로 건설되는 게 크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일단 조기 착공 이거를 위해서 앞으로는 또 열심히 우리 시군들이 함께 노력하고 시민들의 영혼도 잘 담아서 조기에 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이 고속도로 계획을 확정한 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태백시의 그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수년째 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백시는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태백 같은 경우에 보면 출생률하고 사망률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 1년에 뭐 한 200명 이상은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외지로 청년 인구들이나 많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역의 일자리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좀 더 감소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살기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주 여건들, 예를 들면 의료든지 교육이든지 이런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개선되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 때문에 자꾸 조금씩 떠나게 되니까 일자리, 또 특히나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교정시설도 네. 중요하게 최소한 거기에 일하는 사람만 한 450명 이상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이런 기본적인 코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에 LNG 발전소를 좀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도 한 400여 개 정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건설하는 과정 중에 건설 경기에서 일자리들이 생기고 완성되고 나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코어 산업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강원랜드의 넥스트 유니콘 사업하면서 네. 태백에 지금까지 들어오기로 약속한 기업들이 한 9개 기업들이 네. 있거든요. 이렇게 크고 작은 기업들도 좀 지역의 토대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하고 네. 또 지역의 관광 자원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이 또 다른 한 축, 유동 인구를 많게 해서 네. 지역에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든다. 이런 축으로 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재원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지역에 좋은 인구 감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인구 감소를 막고 오히려 지역에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멸의 위기를 좀 극복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으로 LNG 천연가스 발전소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이시고 기대하시는 효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죠.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 발전소가 워낙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석탄 발전소가 폐쇄가 되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예를 들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LNG 발전소를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석탄 발전소가 폐쇄된 대안으로 일정하게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게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동발전에서 폐쇄하기로 한 계획돼 있는 이런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LNG 발전소를 태백에서 좀 유치를 해보자. 네.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규모는 한 1000메가와트급입니다. 1000메가와트급을 건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최소 1조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한 400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1조 3천억짜리가 건설되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 700여 명이 상시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지난해도 폐광 지역에 다 같이 좀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폐특법 연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10년 한시법으로 계속 좀 연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20년 연장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태백 씨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우, 너무 잘된 일이죠. 뭐 어떻게 보고 말고 할 게 없죠. 우리 시민들도 참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요. 폐광 지역 4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7개 시군들 다들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는 이런 토대 위에서 20년 연장 또 매출액의 15% 이런 변경된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잘 이것이 활용이 돼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까지 폐특법에 의해서 폐기금이 운용되는 요 과정 중에서 과연 부족한 게 좀 뭐였는지 좀 찾아내고 그것을 보완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재원을 폐기금이라는 재원을 통해서 네. 그런 건데 아주 단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매년 폐기금이 이제 세외 수입으로 잡혀서 네. 이것을 그 해 매년 소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런 반성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규모 있는 사업이라든가 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하고 충분히 좀 협의가 되고 해야 될 측면들이지만 이 폐기금을 시군 단위에서 기금화 좀 하자. 좀 모으자. 좀 모아놨다가 정말 지역 경제, 이거는 좀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하여튼 이런 부족했던 측면들을 채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 폐기금이 폐특법이 개정된 이 효과를 충분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좀 많이 풀리고 또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 뭐 아까 시간이 또 임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임기 내에 좀 내가 이것만은 좀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 뭐 새롭게 뭘 해서 만들어내고 이러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금 그동안 해왔던 요 몇 가지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거기에서 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목표하신 사업들이 좀 순조롭게 마무리돼서 진짜 태백의 미래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태백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지금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훨씬 더 어려웠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역의 산업의 위기나 코로나 위기나 이런 위기들을 결국은 이겨나왔습니다. 그 힘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내가 역할을 하고 또 힘을 합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공공이 같이 힘을 합해서 지역의 위기 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들 하나하나가 나타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성과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태백이 그려지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태호 태백시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